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망칩니다. 기후재앙이 우리나라를 덮쳐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재난 수준에 이른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군수물자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 지원도 늘리겠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생즉사, 사즉사의 정신으로 한국과 연대해 대러 전쟁에서 승리하자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우크라이나 연합군으로 참여하는 군사 동맹국이나 할 법한 외교 수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완전한 몰상식에 근거한 이 수사에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각오이자 고도의 군사 전략의 변을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외교 실언을 접했던 터라 크게 놀라진 않았지만 굳이 이순신 장군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에는 솔직히 비위가 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헌법과 보편적 국제 규범에 따라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은 반전 평화이고 이로부터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피해 국가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종합적인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전쟁의 군사적 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절제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은 모든 외교의 기본이고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적 일방 편들기는 우리나라의 외교 입지와 자율성을 축소시킬 뿐입니다. 우리나라는 북대서양조약기구의 회원국이 아니며 우크라이나 역시 나토 회원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와 군사 혈맹 수준의 외교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국내 비판이 거세지자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방문 근거로 전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노린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런 실익 없이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와 주변 열강인 러시아, 중국의 적대를 고조시키는 외교 행보를 일삼고 155mm 포탄 우회 지원 등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안보 이해에 심각한 불이익을 안기면서 내세운 외교의 명분이 바로 가치 외교였습니다. 냉정한 경제적 실리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외교를 말합니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한국 참여로 인한 경제적 떡고물 이야기를 강조하는 형국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제2의 마셜 플랜처럼 규모가 크고 그 규모가 2,000조 원에 이를 거라는 이야기가 정부 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부가 재건사업 참여로 인한 경제 기회를 강조하는 것이 그간 미국과 일본 일변도의 윤석열 정부 가치 외교가 국익을 해친다는 비판을 의식한 국내 여론 호도용일 뿐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로 인한 경제적 실리는 그림의 떡입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개전 초기에 압도적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가 예상됐지만 우크라이나의 결사 항전과 나토의 군사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의 초기 계획은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최근 하계 대공세는 러시아 점령 지역에 대한 이렇다 할 회복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국무부 정책기획관으로 일했던 정치학자는 현재 전쟁 상황을 어느 쪽도 결정적 군사적 승리를 거둘 수 없다고 진단하면서 나토가 정전협정을 추진해야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대 목표였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무산된 것은 우크라이나군의 하계 대공세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정전협정의 제안은 나토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와 재정 지원이 거의 한계에 이른 상황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국제전략 전문가들 사이에 현재 점령 지역의 현상 유지를 전제로 한 정전협정이 비중 있게 논의되고 제안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협정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물론이고 그것이 가능한지도 현재로서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전망과 별개로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적 균형이 어떻게 형성될지도 안개 속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뜨거운 우정을 표시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쟁 이후에도 우크라이나의 실권자로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날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 내부의 정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모든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건사업 참여로 인한 한국 기업의 경제 기회라는 것은 전혀 현실성 있는 전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 경험을 반추해도 마찬가지 결론에 이릅니다. 미국의 강력한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이었던 이라크에 대한민국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 기업이 경제적 이권을 가진 재건사업에 참여한 게 있습니까? 이라크 인프라 재건사업 대부분은 미국과 참전 유럽국 소속 기업들이 가져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 참여 역시 한국의 참여는 의료 서비스 제공 같은 인도적 지원 중심이었지 경제적 실리를 낳은 이권 사업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인도적 지원 중심 재건 사업이 나쁘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떡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이 허무맹랑한 재건 사업 경제 실리가 설령 있다고 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전략적 안보 이해를 해치는 방식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경제 실리마저 전혀 현실성 없는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림의 떡에 불과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만성화되고 있는 무역수지 적자입니다. 이 적자의 상당 부분은 역시 만성화되고 있는 대중수출의 끝없는 추락에 기인합니다. 지난해 6월 대중무역수지는 약 28년 만에 적자가 시작되었고 9월 한 달을 제외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자 규모가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52억 달러,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118억 달러입니다. 전체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2.8%였고 올해는 43.2%로 적자 폭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의 경제 회복 지연 등의 상황적 요인들을 거론합니다. 하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중간재 상품은 물론 자동차, 스마트폰, 전자제품 등 완성품에서도 중국의 추격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감도 한몫을 거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비상한 통상 전략으로 산업 전략이 필요한 자리를 다시 할게요. 윤석열 정부는 비상한 통상 전략과 산업 전략이 필요한 자리를 한미일 군사동맹 올인 전략으로 대체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7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수출 하락에서 비롯하는 대중무역수지 적자를 어떻게 극복하겠다는 정책이나 고민이 한 줄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을 안보 분야에 한정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보수 세력이 선거 때가 되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어온 레토릭이 있습니다. 바로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와 경제는 보수가 잘 망친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멈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